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9일 오전 10시 21분입니다. 21분 전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한 조사를 요약한 겁니다. 우선 대통령 직무평가 잘한다 28%, 못한다 64%입니다. 잘한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잘한다가 지난주에는 25%였는데 28%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못한다는 지난주가 66%인데 64%로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 서로 비슷합니다. 오차범위 아니니까 비슷하다 또는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8월 17일에는 취임 100주년 기념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번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렇게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25에서 28%니까 3%포인트 올라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좀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는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20%대에서 탈출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2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가 지난 선거에서는 그 중에 남자 중심으로 20대 30대의 약 50%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린 경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빼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대 30대가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20대 18세에서 29세를 말합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윤석열 잘한다는 18%입니다. 연령대 평균보다 낮습니다. 18%. 못한다가 66%고요. 30대도 윤석열 잘한다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못한다가 76%입니다. 40대는 원래부터 골수 반보수 친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가 14%, 윤석열 못한다가 81%.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20대, 30대가 등을 돌렸다 이거죠. 그런데 50대도 잘하고 있다는 25%, 못하고 있다가 69%입니다. 60대도 잘하고 있다가 42%, 못하고 있다가 52%입니다. 다만 70대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 57%, 못한다 29%. 지금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윤석열 잘한다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로 갈라서 보는 것입니다. 보수에서는 잘한다가 그래도 50%입니다. 못한다가 42%입니다. 그런데 중도가 등을 돌렸습니다. 중도 잘한다 26%,
못한다 66%로 되었습니다. 중도가 등을 돌려도 확실하게 돌렸습니다. 진보는 원래 그러니까 잘한다 7%, 못한다 89%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번 진행되고 있는 이준석 사태가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30 세대가 반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은 이준석 당대표 등장으로 국민의힘이 젊어졌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윤석열,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려고 한다 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부터 지지율 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잘한다 못한다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항상 되풀이되는 건데 인사를 잘못한다. 이게 제일 어떤 이유입니다. 26%가 그렇게 봅니다. 경험, 자질 부족, 무능 이게 11%, 소통 미흡 7%.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소통 미흡이랍니다. 7%, 독단적이다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경제, 민생 살피지 않는다 5%, 재난 대응 잘못했다 뭐 5%, 또 외교를 잘못했다 4%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국민들의 평가가 이게 맞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이 평가, 국민들의 분별력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잘하는 것이 많은데 국민들이 알아주도록 만드는 데 실패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요사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이 야당이 있어가지고 잘한 것도 못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언론이 있어가지고 잘한 것은 보도하지 않고 못한 것만 키우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거기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홍보 기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홍보 기능은 청와대만, 대통령실에만 있어도 안 되고 전 부처가 홍보기관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홍보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홍보 능력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이것을 홍보수석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권 전체가 홍보기관, 선전부수가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100일이 지나서 지지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태우 57%, 김영삼 83%, 김대중 62%, 노무현 40%, 이명박 21%, 박근혜 53%, 문재인은 78%나 되었습니다. 윤석열 28%. 그러니까 이명박 다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광우병 난동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지지율이 21%를 기록했던 것 다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6%,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 지난주보다 3% 빠졌습니다. 이것은 뭐 같다고 봐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현 정부 출범 100일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평가에서는 긍정률이 높은 것이 대북정책 잘한다가 그래도 34%입니다. 부동산 정책 잘한다 30%, 외교복지 경제 잘한다 20%, 인사교육 10%. 그러니까 인사와 교육이 가장 잘못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책임질 수 없는 정책을 남발하다가 물러난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